영화에서는 주인공이 기적의 힘을 빌어서 잘못된 일을 바로잡거나 하지 못했던 말을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런 후회는 평생 극심한 고통으로 남는다. 과거로 돌아가 잘못을 다시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안타깝게 놓친 기회들,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을 했거나 꼭 해야 할 말을 미처 하지 못한 것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깊은 후회로 남는다. 말로나 글로나 가장 슬픈 말은 그렇게 되었어야 했는데 이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에 휘둘려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리고 그 순간들은 시간이 지나도 자꾸 떠오르며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하는 자책으로 이어집니다. 후회는 단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후회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작은 가시처럼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후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를 통해 배운 것들을 오늘과 내일의 삶에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후회를 통해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용서를 구하는 것도,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늦게라도 표현하는 것도 후회를 덜어내는 소중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행동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지 않지만 후회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마음속에 큰 후회 하나를 품고 있다면 그 감정에 무너지지 말고 그것을 삶을 바꾸는 출발점으로 삼아보세요. 너무 늦었다고 느낄 때조차 후회를 진심으로 느끼고 있다면 이미 당신은 더 나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슬픈 말이 그렇게 되었어야 했는데라면 가장 희망적인 말은 이제부터 다르게 살아가겠다 일지도 모릅니다. 숲으로 가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펴낸 곳은 토네이도입니다. 이 책은요. 노인 한 분 한 분을 인생의 선배이자 현자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가슴 깊이 와닿지 않는 인생의 진리들. 그 당연한 말들이 왜 정답인지 이 책을 통해 정말 실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이론이 아니라 삶을 통째로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쓴 칼 필레머 교수는 미국 코넬 대학교의 사회학자이자 30년 넘게 노년 세대를 연구해온 인간 생태학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처럼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어떻게 해야 좋은 인생일까?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연구를 해왔지만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켠이 허전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요양원에서 만난 할머니의 말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행복해지는 것,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 짧은 말 한마디가 필레머 교수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가 흘려 듣던 말들 속에 삶의 진짜 답이 숨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 이후 그는 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직장, 육아, 노화, 인간관계, 죽음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 걸친 깊고도 진솔한 조언들을 정리해 이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우리는 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고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 인생의 끝에 다다랐을 때 가장 크게 남는 감정은 후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지 삶의 조언을 넘어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깊은 성찰을 안겨줍니다. 화려한 말도 어려운 철학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네 삶을 직접 살아낸 분들의 진심 어린 말들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꽃을 보내라.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했던 말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성을 잃고 결국에는 후회하게 될 말을 성급하게 상대에게 퍼붓거나 이메일로 불쾌한 농담을 보내고는 내내 후회하기도 한다. 그런데 인생의 현자들은 말을 했을 때보다 하지 못한 말이 있을 때 더욱 크고 오래 후회한다고 말한다. 하지 못한 말은 깊은 후회로 남는다. 먼 훗날의 관점에서 보면 만약 누군가에게 할 말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해야 한다. 인생의 현자들 역시 이 점을 강조한다. 그들 중에는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를 얻었던 사실에 감사하는 이들도 있고 그러지 못해 깊은 후회를 하는 이들도 있다. 랄프 벨리츠는 매우 적절한 격언을 이용해 이 점을 강조했다. 산 사람에게 꽃을 보내라. 죽은 사람에겐 보내도 보지 못한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한 그의 원칙은 바로 지금 하라는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꽃을 보내라고 말해주게. 세상을 떠나고 나면 꽃을 보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꽃을 보내야 한다면 바로 지금 보내게.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말게. 다음 주에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지 않나?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당장 바로잡게나. 다음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네. 그러니 할 수 있다면 바로 지금 하게.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못한 말이 있음을 후회한다는 점은 흥미로운 역설이다. 가까운 사람들이라면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이들 아니던가?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결혼 후 배우자에게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깊은 후회의 원천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로버 사이크스는 아내를 깊이 사랑했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쉽게 그 슬픔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그는 그다지 후회가 많은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정말 후회가 된다고 했다. 아내는 희귀병을 앓았어. 주치의는 아내에게 살아있는 동안 수혈과 온갖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달 안에 죽을 거라면서. 하지만 아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네. 아내는 2주를 버텼어. 그때 아내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걸. 아무 이야기라도 말이야. 아내는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라 말을 많이 하길 원치 않았어. 지금 생각해보니 나도 아내와 비슷했던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정말 후회가 돼. 그때 아내와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했던 게 말이야. 그런 회한 때문에 아내가 가고 난 뒤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냈지. 지금이라도 아내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네. 당신은 내가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었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람이라고. 할 핍스는 신중하고도 선명한 삶의 지혜들로 가득한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55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 아내가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묻자 그는 자신이 범했던 실수를 털어놓으며 눈물을 훔쳤다. 정말 후회돼. 아내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지 못한 것이. 그 말을 꼭 했어야 했는데 말하지 못했지. 아내를 잃기 전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할 말이 있으면 꼭 표현하라고 말하고 싶네. 아내와 나는 그런 감정들을 잘 드러내지 않았어. 특히 나는 그런 감정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 돌이켜보면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만족스러웠을 것 같네. 아마 아내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너무 늦기 전에 할 말을 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일일 줄 누가 알았겠는가. 어쩌면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고 애당초 과묵하게 태어났을 수도 있고 어색하거나 쑥스럽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교회가 왔을 때마다 할 말을 하면서 살았던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 말은 주로 사랑해처럼 단순한 것이었다. 데니스 세처는 이렇게 말한다. 사랑한다는 말은 정말 하기 힘들지. 특히 내 아내 마조르에겐 더욱 힘들었어. 그런 말도 못하는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지만 어쩐지 입이 잘 떨어지지 않더군. 그러다가 아내 마조리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아내가 많이 아팠던 적이 있어. 수술을 받게 되어서 나도 병원에 갔지. 그런데 수술 후 첫날 밤 이후로는 병원에 가질 못했어. 딸애가 갔지. 결국 딸애가 내게 그러는 거야. 아빠 병원에 가세요. 엄마가 아빠를 찾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 그런데 수술을 한 아내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흐르는 거야.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 내 말과 행동으로 아내도 내가 자신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이해하는 것 같았어. 무엇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지 깨닫게 된 경험이었지. 슬프게도 루수햄은 비행기 사고로 대학생이던 딸을 잃었다. 성인이 된 자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는 내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자식은 절대 떠나보내질 못해. 절대로. 가슴에 묻어둘 뿐이지. 딸과 내가 늘 하던 게 있어. 무슨 이야기를 하건 간에 전화 통화 끝에 늘 사랑한다는 말로 끝을 맺었지. 그렇게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내가 딸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바로 사랑한다였거든. 나이가 들면 거의 모두가 너무 늦기 전에 하고 싶거나 묻고 싶은 말이 생기는 모양이다. 이제 겨우 50대 중반인 나 역시 그렇다. 내 부모님은 두 분 다 외동이었다. 그래서 내겐 삼촌도, 이모도, 고모도, 조카도 없다. 내겐 부모님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부모님에게 아버지는 왜 생화학자가 되셨어요? 혹은 어머니는 대학에서 영문학과 희곡을 전공하셨는데 대학원에는 어떻게 가셨어요? 같은 질문을 할 기회만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것 같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후회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떤 후회는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경우도 있다. 공부를 더 많이 할 걸, 혹은 여행을 더 충분히 할 걸 같은 목표들은 너무 늦은 때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하지 못한 말이나 묻지 못한 말들, 가령 용서를 비는 말부터 사랑한다는 말에 이르기까지 묻어둔 말들은 대상이 떠나고 나면 절대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지 않는 비결은 단 하나. 지금 바로 말하는 것이다. 기회가 묻거든 네라고 답하라. 나는 삶의 가능성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그들은 칸막이로 둘러싸인 사무실이나 좁은 공간에 꼼짝 않고 들어박혀 제한된 공간이 주는 익숙함 속에 머물기로 이미 결심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하게 될까봐 혹은 고생할까봐 두려워 승진의 기회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보았고 모험을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외에서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는 사람들도 보았다. 또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두렵고 일도 너무 많아진다며 직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이들도 보았다. 이들은 스스로 정한 한계의 틀에 자신을 가두고는 거기서 벗어나라고 하면 오히려 화를 낸다. 이런 태도를 인생의 현자들은 어떻게 볼까? 그들은 하나같이 크나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는다. 새로운 기회가 올 때마다 네라고 적극적으로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의 현자들이 시간과 관련해 가장 흔히 언급하는 후회스러운 일 역시 기회가 찾아왔을 때 문을 굳게 닫아두고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직장 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은 일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한다.
조 슐레터는 이 교훈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해주었다. 경제 대공황 시대에 태어난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조 역시 가난한 집에서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남달리 영특했던 그는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한 곳에 입학했고 집안 최초의 대학생이 됐다. 학교를 마친 후 그는 엔지니어가 되어 기업 경영진의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다. 60대에는 기업 육성시설의 리더가 되었고 신망 있는 대학의 MBA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에 관해 강의도 하게 되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기업인으로 성공하고 훗날 인재들을 양성하는 직업으로 길을 바꾼 인생의 현자. 존이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조언은 바로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내가 살면서 고수한 한 가지 원칙은 아니요 라고 대답할 명백한 이유가 없는 한 네라고 대답하는 거야. 내 삶에 아니요 라는 대답은 없었다네. 나는 내게 주어진 일들을 흔쾌히 받아들였지. 재미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하다 보면 흥미가 생기는 경우도 많았어. 네라고 말할 때 기회가 온다네. 하지만 그 기회가 2번씩 오는 경우는 많지 않지. 이 긍정의 원칙은 이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직장이든 봉사활동을 하는 곳이건 다른 곳이건 어디라도 모두 해당되지. 좋아, 해보자 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새로운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삶은 지루해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망설여서는 안 된다네. 나 역시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받아들였던 일들을 얼마든지 떠올릴 수 있네. 누구든 새로운 일을 통해 또 다른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아니요, 못하겠는데요. 혹은 하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놓치기 마련이지. 삶은 모험이야. 모험을 하려면 먼저 네라고 대답해야 한다네. 살다 보면 대부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그 선택이란 머무를 것인가 더 나아갈 것인가 같은 문제가 아니다. 주로 직장에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책임을 지게 될 기회이자 낯선 사람과 낯선 곳으로 가게 될 기회 말이다. 직장 생활을 가장 행복하게 했던 인생의 현자들이야말로 언제 아니오라고 해야 하는지, 언제 현재 하고 있는 편안하고 익숙한 일에서 벗어나 다른 일을 하기로 결정해야 할지 정확한 지점을 말해줄 수 있다. 셸리 도널드스는 규모가 큰 사회사업 프로그램을 지휘하고 있다. 그녀 역시 기회가 왔을 때 긍정적인 대답을 하라고 적극 권했다. 설령 위험이 따르더라도 말이다. 늘 열려 있어야 해. 그래야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붙잡을 수 있지. 내가 처음으로 직장을 옮길 때가 기억나네. 직업 소개서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이런 말을 했어. 왜 이 직책에 지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난 말했지.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요. 난 내가 그 일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거절하려고 했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군.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난 면접 기회를 얻었고 직장을 옮겼지. 위험을 피하기만 하면 새로운 기회를 얻지 못하는 법이야. 앞에서도 여러 가지 지혜를 들려주었던 엘버트 폴섬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다. 농장 주인인 그는 자신의 사업을 여러 분야로 확장했다. 지금의 성공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이 많은 장애를 만났고 그로 인해 고통도 겪었다. 직원들을 위협하는 해고나 규모 축소 같은 것이 아니라 농장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자연재해나 화재 같은 것들 때문이었다. 현재는 일선에서 물러난 후 비상근직으로 편안하게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그는 자신의 경험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정말 멋진 삶을 살았다네. 운도 따랐고 건강도 좋았고 말일세. 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충고를 해달라고 했나? 하나 말해줌세. 어느 날 잠을 깊이 들지 못하고 꿈을 꾸었지.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 시를 썼다네. 내가 시인이라고 생각은 안 하네만. 나는 내가 쓴 시를 복사해서 손주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줬지. 한번 들어볼 텐가?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시를 읊었다. 다음은 그 시의 일부이다. 만약 내가 할아버지 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주면 좋을까? 찬란하게 달렸던 눈부신 경주 이야기를 해줄까? 아니면 숨가쁘고 고통스럽고 두려웠던 경주 이야기를 해줄까? 삶이 내게 건네주는 역경과 시련, 그리고 땀. 그래도 용기를 얻을 수 있겠니? 불리한 패를 지고도 2배로 내기를 걸 수 있겠니? 엘버트는 설명을 덧붙였다. 아버지와 나는 카드놀이를 즐겼지. 이 시는 거기서 착안한 거야. 아버지가 이길 때가 꽤 많았어. 언젠가 내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긴 거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잃었을 때 2배로 걸었단다. 아내와 나는 그 충고를 따랐지. 어느 날 밤이었어. 자다가 깨어서 보니 하늘이 온통 붉은 거야. 우리 헛간에 불이 난 거였어. 불은 헛간을 모두 집어삼키고 온실마저 일부 태우고는 꺼졌어. 가족들과 화재 잔해들을 정리하고 나는 헛간을 이전의 2배 크기로 다시 지었어. 아버지가 보더니 무르지더군. 뭐 하는 게냐? 난 말했지.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잃었을 때는 2배로 걸라고요. 우리는 늘 잃으면 2배로 건다는 원칙을 지키고 살았어. 한 번은 우박이 내려 농장이 다 망가진 적이 있어. 유리창들이 모조리 깨졌지. 우리는 다시 유리를 끼워 넣었어. 더 크게, 더 많이 말이야. 또 한 번은 겨울이었는데 폭설이 내렸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온실이 무너졌더라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지. 그래서 우린 더 크고 더 튼튼하게 온실을 다시 지었어. 내가 쓴 시도 그런 이야기지. 내 시를 읽으려니 좀 부끄럽긴 하네만 내 삶을 압축해 놓은 글이라네. 중대한 시점에서 위험을 무릅쓴 인생의 현자들은 삶을 회고하면서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그에 반해 기회가 왔을 때 도전하기보다는 안주하거나 포기했던 이들은 뒤늦게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실존적 딜레마다. 한꺼번에 2길을 모두 갈 수는 없다. 어느 지점에서는 결정을 해야 한다. 가지 않기로 한 결정도 결정이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에서 노란 숲속에 2 갈래길을 만나 선택을 해야 하는 여행자의 시각으로 이런 상황을 아름답게 묘사했다. 프로스트의 시에 나오는 여행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반드시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들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나는 정반대의 결정을 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이 시를 떠올렸다. 2 삶을 나란히 놓고 보면 기회를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결과가 뚜렷이 보인다. 한 길은 위험이 따르지만 만족스럽게 살 수 있다. 다른 길은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한 길이지만 후회가 따른다. 로드와 빈센트는 비슷한 점이 많다. 둘 다 동부의 대도시에서 살고 있고 살아온 배경도 매우 비슷하다. 나이 차이는 조금 있지만 결혼 생활을 오래 했다는 점도 비슷하다. 또한 명문대를 나왔고 예술의 조예가 깊다. 로드는 음악에, 빈센트는 글을 쓰는데 관심이 많다. 1950년대 2 사람은 모두 그다지 즐기지 않으면서도 직장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삶이 기회의 손을 내밀었을 때 한 사람은 예라고 대답했고 또 한 사람은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 로드는 매우 활발한 성격에 취미도 다양하다. 하지만 그가 일 이야기를 할 때는 아쉬움이 비쳤다.
마치 제대로 해보지 못해 미련이 남는 일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평생을 한 직장에 다녔어. 젊어서는 늘 때가 되면 직장을 떠날 거라고 말하곤 했지. 떠나야 할 때를 명확하게 알게 된 순간도 있었어. 내가 다니던 회사는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단위로 근속 직원에게 상을 주었어. 직장에 입사하고 첫 해에 한 고창 간부가 부장님의 30년 근속 기념을 축하하는 자리에 온 걸 봤어. 부장님은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절며 사무실에서 나왔지. 정말 끔찍한 모습이었어. 누군가 말하더군. 몇 달 전에 심장마비가 와서 죽다 살아났어요. 고창 간부도 사무실에서 나와 부장님 옆에 나란히 섰어. 그 역시 끔찍한 모습이었지. 맙소사, 이 일이 건강에 치명적일 수도 있겠구나. 그때 난 결심했어. 나는 저런 모습이 되지 말아야지 하고 말이야. 나는 매일 퇴근 시간보다 좀 더 빨리 나왔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야근을 하는 일 같은 건 절대 없었지. 회사 일을 그다지 헌신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드는 간부가 되었고 조기 퇴직을 해도 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 하지만 든든한 은퇴 자금에도 불구하고 로드는 늘 정체되어 있던 자신의 직장 생활이 후회스러웠다.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열정과 의욕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난 직장을 다니면서 내 동료들보다 일을 더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렇게 치열하게 먹고 먹히는 회사에 있다 보면 누구든 그렇게 되지.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런 회사에는 애초에 발도 들이지 않을 걸세. 내가 원해서 그런 거지만 옹호할 생각은 없어.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다시 한다면 어느 정도 두려움도 감수해야지. 나는 신입사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어. 일어서서 소리쳐라. 난 그러지 못했거든. 지나치게 소극적이었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늘 엄격하게 굴 필요는 없다고 말하면서 나 자신에게는 굉장히 엄격했지. 그 회사를 통해 돈은 충분히 벌었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다르게 살 거야. 내겐 다른 무엇보다도 음악이 소중해. 배우나 가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지휘자나 뭐 그런 비슷한 일을 했더라면 좀 더 다르게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로드와 인터뷰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빈센트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인터뷰를 하다 보면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이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이야기를 툭 터놓기까지 많이 망설이고 주저한다. 하지만 빈센트는 달랐다. 시원시원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정확한 어휘와 완벽하게 잘 짜인 문장을 구사했다. 그의 삶의 철학이 엿보였다. 그의 아파트에는 책들이 빼곡했다. 빈센트는 나이가 준 선물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누구나 자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다네. 빈센트의 직업 경험은 로드와는 확연하게 달랐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두 사람은 살아온 배경이나 최초의 직업 등에서 매우 공통점이 많다. 하지만 빈센트는 삶이 기회를 내밀었을 때 그 기회를 잡았고 그 지점이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누구든 운이 좋다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소명을 찾을 수도 있지. 32살의 나는 직장인으로서는 그다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는 직업을 버리기로 결심했다네. 그리고 내가 늘 꿈꾸던 작가의 길로 들어섰지. 선택이 안겨준 변화는 놀라웠어. 즐기면서 돈도 벌었으니 말이야. 그런 기회를 지닌 사람은 아주 드물지. 어때? 자네도 한번 시도해 볼 텐가? 물론 빈센트도 그 선택을 하기까지 쉽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고 그것을 결정한 날은 그의 삶에 매우 특별한 순간이 되었다. 그날 여자친구 로라와 난 해변에 앉아 있었지. 아이들 한두 명이 뛰어놀고 있었고 저만치서 여성 해군 예비부대가 오고 있었어. 꽤나 여유로운 풍경이었지. 난 로라에게 이렇게 말했어.
난 늘 작가가 되고 싶었어. 이제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어. 작가가 되기로 결정하기까지 32년이 걸렸어. 물론 먼저 역량을 쌓아야겠지. 우선 잡지사에서 일할 생각이야. 당장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 수도 있겠지. 어쩌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 마흔이 돼서 과거를 되돌아보며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할 결단력만 있었더라면 하고 후회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자 로라가 나를 보며 이렇게 말했네. 그 결정을 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 그때 몇 년을 만나온 내 눈앞의 연인이 정말 특별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지. 운 좋게 그 여인과 사랑에 빠져 결혼도 하게 되었네. 빈센트는 전기, 소설, 연설문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을 쓰며 작가로서 성공 궤도를 달렸다. 그가 주는 교훈은 열정이 없는 일에 갇혀있지 말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20대에서 30대를 좋아하지도 않는 일에 묻혀 지내지. 물질적 보상이 꽤 크거든. 40대 혹은 50대가 되면 개중 똑똑한 사람들은 지금 하는 일을 다시 생각해보지. 나는 일에 관한 한 평범한 사람 증후군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네. 그게 뭐냐고? 해변에 앉아 밀려왔다가 다시 밀려가는 물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런 말들이 들릴 걸세. 이봐 거기 평범한 사람. 무슨 걱정이야. 하늘을 봐. 하늘의 별들은 당신이 회사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다 줬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아. 그건 정말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나는 로드와 빈센트를 만난 후 깊은 인상을 받았다. 서로 닮은 부분이 많았던 두 사람이기에 더더욱 그랬는지도 모른다. 두 갈래 길, 두 개의 선택. 한 사람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는 회한을 갖게 되었다. 그 차이를 결정한 것은 적절한 순간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결정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위험까지도 기꺼이 감수했느냐 아니냐였다. 전설적인 프랑스 가수 에디트 피아프가 부른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라는 노래가 있다. 그녀는 이미 모든 대가를 치렀고 쓸어버렸으며 잊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노래한다. 실제 삶도 이런 태도로 산다면 정말 멋질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 일을 후회한다. 그것도 대개는 일상의 자잘한 일들이다. 이를테면 삼류식당에서 맛없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었는데 직장 동료에게 그렇게 쌀쌀맞게 굴지 말았어야 했는데 차가 도로 한복판에서 멈추기 전에 엔진 오일을 갈 걸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물건을 사놓고 돌아서서 후회하는 구매자의 후회와 비슷하달까? 나는 10대인 딸과 차를 사러 갔다가 스포츠카처럼 날렵한 차를 덜컥 사놓고는 집에 와서 생각하니 불편하고 실내도 가지 않는 데다가 시발유도 너무 많이 먹는 차라 후회했던 적이 있다. 이런 식의 후회는 늘 생기며 보통 잠시 우울했다가 흘려보내기 마련이다. 하지만 어떤 결정 때문에 평생을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다. 노인들을 인터뷰하면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 혹은 원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거의 모든 분들이 늘 정직하라, 정직, 늘 진실을 말하고 타인을 속이지 마라 등의 대답을 가장 먼저 했다. 70대 이상 노인들에게 정직은 논의의 여지가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어렸을 때부터 뼛속 깊숙이 새기고 자라온 삶의 규범이기도 하다. 그것은 후회를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이자 그들이 삶을 통해 어렵사리 체득한 값진 지혜이기도 하다. 아니 호프만은 후회 없는 삶에 대해 모범답안 같은 대답을 들려주었다. 정직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줄 단 하나의 귀중한 가치관이지. 나는 정직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네.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아내와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직하겠지. 그러면 아침에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네. 난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정직하다면 늘 옳은 결정을 내릴 거라는 말일세. 정직에 대한 인생의 현재들의 관점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간혹 누군가 이 바지 입으면 나 뚱뚱해 보여? 하고 묻는 경우 이따금하는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다고 하는 정도다. 인생의 현자들은 놀랄 정도로 항상 정직할 것, 초주일간 청렴할 것, 늘 타인의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될 것 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직이라는 처방은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적이고 무조건적인 처방이었다. 정직해야 할 때 정직하라 라든지 그 시점에는 정직해야 한다 라는 조언은 듣지 못했다. 인생의 현자들은 정직을 조건 없는 처방으로 보았다. 그 무엇보다 먼저 정직하라고 말이다. 아서 모펫은 부친에게서 이 교훈을 배웠다고 했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말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이야. 내 아버지는 옷가게를 하셨지. 저기 큰 길을 따라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같은 가격을 받습니다 라는 문구가 걸린 상점이 보일 거야.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 이 말에는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지. 이 말에는 상점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을 공명정대하게 대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 같은 물건이라도 그 지역 주민이 아닌 손님에게는 더 비싼 가격을 받고 가까운 친구나 지인에게는 더 싸게 파는 상점들도 있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누구나 똑같이 대하는 거지. 살아가면서 위험한 함정과 올가미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원칙을 가장 기본으로 삼아야 해. 모든 사람을 공명정대하게 대해야 해. 공명정대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이 말을 흔하게 쓰고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이들은 공정한 조처를 매우 중시하던 시대에 자랐다. 인생의 현자들은 타인에게 공정하고 정직하게 대하면 스스로도 떳떳한 기분이 든다고 말한다. 반대로 이 규칙을 위반하면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다. 곧바로 후회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여든 혹은 그 이상의 나이가 되면 삶을 되돌아보게 될 것이고 그때 과거에 정직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과 그로 인해 생긴 일들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정직하지 못한 말이나 행위는 삶의 몹시도 기나긴 흔적을 남긴다. 정직함을 주제로 인터뷰를 하다가 조금 특별한 노인을 만났다. 어느 일요일 늦은 오후 마지막 햇살이 요양시설에 있는 유진 어나트의 방 창문에 길게 걸려 있었다. 유진은 깔끔하게 손질한 짧은 회색 머리에 단정하고 잘생긴 할아버지였다. 외모만 보면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지만 그는 뇌졸중을 앓았고 그 여파로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는 더듬더듬 말을 잇다가 간간히 멈추고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경험에서 우러난 귀중한 지혜를 나누어 주었다. 유진은 한국 전쟁에 참전했고 전쟁이 끝난 후 제조업에 종사했다. 직업 특성상 먼 곳까지 출장을 자주 다녔는데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후회가 되는 실수를 범했다. 들어보게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정조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걸세. 나는 정말 최악의 남자일세. 신뢰할 만한 남편이 아니었거든. 그게 후회돼. 정조를 지키는 것이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난 정말 강조하고 싶네.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고, 되돌리고 싶고 말고. 정말 어리석었지. 아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난 아내와 화해하질 못했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직하지 못했다네. 이 말을 하기 정말 힘들었어. 그 생각만 하면 우울했지. 하지만 젊은 친구들에게 전해주게. 나 같은 실수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이야. 몸도 마음도 정직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네. 같은 원칙을 말한 이가 또 있다.
바로 랠리 핸들리이다. 랠리는 직장 생활에서 배신을 경험했다. 랠리의 영업지역을 탐내던 부정직한 직장 선배가 책략을 꾸며 그를 해고당하게 만든 것이다. 몇십 년이 흘렀지만 랠리에게 이 경험은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다. 믿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기분을 아나? 그런 경험을 했기에 랠리는 이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직에 더욱 역점을 두었다. 그는 타인을 정직하게 대하면 만족감,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쁨을 느낀다고 말한다.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과 신뢰라네. 고객에게 절대 허튼 소리는 하면 안 돼. 솔직하게 말해야지. 예전에 내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 고객들이 있었지. 나는 고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 글쎄요, 이 제품이 고객님에게 잘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업을 오히려 망치는 말을 한 셈이지. 하지만 정직함은 늘 효과가 있어. 나는 내 조카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늘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라고 강조하지. 그렇게 살면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다른 사람들이 내게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네. 항상 정직하면 언제나 평화롭게 살 수 있다네. 그건 정말 즐거운 일이지. 그런가 하면 인생의 현자들 가운데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정직하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엄청난 심리적 고충을 대가로 치러야 했던 이들도 있다. 조던 와이저가 그런 경우다. 조던을 만난 곳은 뉴 잉글랜드에 있는 농장주택을 개조해 만든 집이었다. 우리는 넓고 아늑한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봄이 움트고 있는 바깥 풍경을 내다보았다. 조던은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블루클린에서 자란 조던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군에 입대를 했다가 훗날 성공한 기업인이 되었다. 내가 인터뷰했던 다른 사업가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이윤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 법을 어기고 싶은 유혹에 빠졌고 떳떳하지 못한 행위를 저질렀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삼아 그 후로는 그런 유혹을 단호하게 떨치고 정직함을 평생의 신조로 삼게 되었다. 내 경험을 말해주지. 그래야 이해할 테니. 내가 수입해서 판매하려는 물건이 있었는데 생산국에서 바로 수입하기에는 관세율이 너무 높았어. 그래서 우리는 우선 다른 나라로 그 물건을 보내 마치 그 나라에서 만든 것처럼 다시 상표를 붙여 미국으로 들여왔지. 그렇게 하면 세금도 훨씬 적게 낼 수 있고 물건을 들여오기도 쉬웠거든. 부정한 짓을 저지른 거야. 세관 당국이 낌새를 채고 우리를 주시했지만 다행히 통관 수속은 마쳤지. 대단한 규모의 탈세도 아니고 완전히 사기라고 보기도 힘들었거든. 하지만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는 행위였지. 그런 짓은 저지르면 안 되는 건데 말이야. 마음이 편치 않았어. 그래서 그 후로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 자다가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저렇게 되면 어쩌지 하며 불안에 떨고 싶지 않다면 절대 그런 짓은 하지 말게. 돈 때문에 그런 찝찝한 짓을 할 필요는 없어. 그럴 가치가 없지. 약간의 금전적 이득을 볼 수는 있지만 영혼이 파괴된다네. 네,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우리는 모두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지나간 선택들, 하지 못한 말들, 놓쳐버린 기회들. 그 기억들은 마음속에 오래 남아 가끔은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죠.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언제든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여 조금 덜 후회하는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